김포평화포럼 특별 대담진을 맡은 김호입니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하면 흔히 DMZ 비무장지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무장지대하면 육지에 있다고들 생각하는데요. 남북한에 맞닿아 있는 한강 하구에도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 하구는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백길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이곳에 대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강 하구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부지사님과 김포 정화영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이렇게 초대를 하고 나니까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평화라는 공통 분모를 두 분이 갖고 계시고 이름도 비슷하세요. 화영, 하영.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름이 원래 평화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한 지도 이제 1년 조금 넘으시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부지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요. 평화부지사로서 부임을 하시면서 지난 1년을 아주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글쎄요,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그 남북 화해 협력이 헝큼 한 걸음을 걷게 됐고, 연이어서 9월에 평양에서 이제 남북 평양 공동 선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을 상대로 연설을 하시면서 남북 화해 협력이 그야말로 이제 최고 절정을 향해 갔었죠. 그리고 저희들도 그때쯤 취임을 해서 저도 이제 그 흐름에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저를 이제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 협력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주길 기대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겨서 저도 연이어 작년 10월에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북측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약간 대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옥류관도 우리 남측에 유치하기로 했었고, 파주 개성 마라톤 대회도 하기로 했었고, 또 농업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 또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 또 특히 이곳 김포시의 한강 하구의 공동 활용에 관한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측하고 상당히 알찬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연이어 2018년 11월에는 북측의 그 이종혁 선생을 비롯한 북측 참가단들이 최초로 우리 경기도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해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 대회도 하고 이 분위기가 한층 고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풀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중앙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올해 2월에 있을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한과 미국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전면적인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공고가 있어서 일을 진행하고 다 미루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재 국면 하에서는 저희 경기도가 북측하고 합의했었던 내용을 실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북한의 그 황해도의 어느 마을에 농촌 마을 지원을 해가지고 주택을 새로 개량한다든가 양묘장을 지어준다든가 또 우리 기업이 가서 시범적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월달에 그 북미 합의가 잘 될 테니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올해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뜻하지 않게 북한과 미국이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하노이 회담이 그야말로 노 딜로 끝나고 지금 좀 그 소강 국면이 오래 가고 있어요. 많이 아쉽고
그러면서 저희가 좀 처음에 좀 충격 속에서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있어서는 끝 한도 끝도 없겠다 싶어서 이제는 앞으로 쭉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북이 본격적으로 화해 협력을 하기 전 시기라도 우리 대한민국 남쪽 정부만이라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들, 특히 이곳 김포시를 포함한 접경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중에 그 평양 옥류관이 경기도에 온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옥류관이 경기도에 올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실제 뭐 좀 알려지지 않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 북측에서 우리 남쪽의 옥류관 예정 부지를 현장 답사를 또 하고 갔어요. 예, 하고 가가지고 아주 입지가 마음에 든다.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설계도 하고 그랬었어요. 설계도 하고 그랬고 그런 준비가 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북측의 태도가 과거가 좀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뭐 그런 거를 막 생색내고 이러다가 이제는 저쪽도 북측도 경제 논리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옥류관을 남쪽에 지어서 장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평화도시 김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야단도 많이 맞고요. 추상적이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평화가 김포의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또 평화가 곧 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민선 7기 1년 동안에 김포시가 가졌던 평화 정책 또 평화 어떤 지향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이념과 분단 여러 가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평화가 바로 경제고 평화가 바로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할 미래 먹거리고 이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옳은 길이다라는 것들이 시민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하영 부지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는 없는 평화부지사의 직책을 갖는 것은 정말 경기도가 남북관계에서 도가 가져가야 할 평화 통일 로드맵들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 협력, 교류, 통일의 어떤 궁극적인 로드맵을 광역단체에서 그것을 함께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지방정부인 김포시 지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는 것이 또 실천해내는 것이 아마도 남북 관계의 개선과 통일이라고 하는 큰 그 길을 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강이라고 불리우는 한강 하구에 남북관계 70년의 분단의 역사 속에서 물길 열기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국리도 해봤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평화가 반미겨 준다라고 하는 민선 7기 어떤 시정 슬로건에 좀 부합했던 실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좀 이러한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김포시가 해야 할 일 분명히 규정 짓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라는 이 훈풍이 불 때면 접경 지역의 지자체들,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아주 들썩들썩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강대국 간의 어떤 역학관계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좋지 않고 뭐이 주변 국가 중국도 좋지 않고 러시아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쪽 일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좀 더 이 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을 내는 분도 물론 있죠.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북측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이제 실무 협상을 해봤는데 제가 과거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북한하고도 이제 상대를 해봤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이죠. 그때하고 많이 달라진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 측이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념적이었어요. 저희가 방공 시간에 배웠던 뭐 통일전선 전술 이런 것들을 좀 앞세우는 이런 부분이 좀 확연히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 이런 식의 뭐 예를 들면 아까 옥류관 얘기가 나왔는데 옥류관을 남쪽에 지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장사한 돈을 어떻게 나눠 갖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 북쪽도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양에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 뭐 택시도 많아지고 뭐 기업 활동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 있는 걸 보면 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느냐. 북 내부에서 요즘 뭐 미사일도 쏘고 뭐 백마 타고 백두산 가서 쏘도 하지만 실제로는 북이 제일 급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도 이런 좀 아주 강팍한 현재의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식량난이라든지 북에도 이 휴대전화가 500만 대가 이제 갖고 있거든요. 북의 인구가 뭐 불과 2,500만인데 500만 되면 5분의 1이 전화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전 세계 소식을 솔직히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스마트폰이 있다고 보면 그런 체제 하에서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그 자기들의 내부의 어려움, 특히 식량도 뭐 공급을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욕심이 하나 좀 있지 않겠어요? 뭐 노벨 평화상이라도 하나 받고 싶어하고 미국도 왜냐하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러저런 국내 이슈에 몰리면서 국제적 성과를 좀 내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우리 남북한 일인데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 우리가 이렇게 참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좀 여전히 안타까운데요. 뭐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좀 그런 답답한 모습에 있고 저희들 같이 일선에서 행정으로서 남북 그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더 큰 안타까움이 있죠. 더 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중앙 정부가 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보조를 같이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지만 뭐 그건 그거대로 그리고 민간 교류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평화 시대에 맞아서 김포시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역할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광역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정부들이 함께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 그동안 법인이나 개인을 통해서만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이 이제는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는 그 곳이 개정안이 지난 10월 21일 날 정리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그동안 김포가 평화를 논하고 교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작은 지자체에서 되지도 않은 일들을 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법적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지요.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지자체 간에
남북 교류 협력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면 아마 그것이 통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독일의 과정을 보더라도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떠한 교류 협력의 내용 그 이전에 민간인들이 또 지방 정부들 간의 어떤 교류와 협력이 독일 통일을 이뤘던 그러한 우리들의 사례를 볼 때 지방 정부의 대북 교류 사업들은 협력 사업은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강화시켜 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중앙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있다면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도 평화와 통일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준비 단계가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어떤 법안이고? 네, 통일경제특구법 설명하기 전에 시장님 하신 네.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보충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뭐 파주시 이런 데가 남북 교류 협력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법적 지위가 없었어요. 이제는 남북이 좀 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아까 사회자님의 말씀의 취지처럼 혹은 시장님이 통일 독일의 사례처럼 동독과 서독이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되니까 서로가 같이 지내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남북의 화해 협력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그와 같이 지자체가 활발하게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우리 그 가장 핵심이 김포시입니다. 김포시와 북계 계풍군 이런 것들의 협력이 본격화되면 도에서는 그런 걸 지원해주고 싶어요. 김포시와 계풍군의 자무개련 이런 걸 통해서 뭐 나무 심기 운동 여기 계신 분들이 북에 가서 나무도 심고 이런 걸 정례 행사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통일경제특구로 돌아가면 이 우리 경기도와 강원도 북한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남한의 개성공단 같은 걸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주에도 그런 그 국제 산업단지를 만들고 또 김포에도 만들고 또 뭐 저쪽 강원도 접경 지역 고성 이런 데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그 특혜를 줘서 세제 특혜를 줘 가지고 북한의 노동자들도 와서 일을 하고 또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세계의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 공단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자라는 취지의 법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을 합쳐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법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여기에 뭐 물류단지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서 잘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금융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뭐 조만간 또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포시는 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 핵심 이제 제2개성공단 얘기를 하셨어요. 김포시에 글쎄요 제2개성공단이 지어진다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또 경제인들이 상당히 반길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김포는 민선 7기 출발하면서 평화경제특구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업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법 제출과 맞물려서 김포가 도대체 그럼 이 경제특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분석과 타당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 한 봄경에 돌출하게 됐고요. 아마 이것은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경제특구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 공동경제특구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남한의 조강과 북한 계풍군의 조강 분단 이후 이전에는 한 마을로 살았던 그 지역의 역사 문화성들을 담아서 트윈시티 방식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 그 트윈시티 개념은 아마도 통일경제특구의 한 축이기도 하고 경기도가 구상하는 서해경제 공동특구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이고요. 내년 봄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은 어떤 개발 제한이랄까 재산권 침해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민간 교류가 확대된다면 김포를 포함해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겐 꿈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강 하구가 미래 가치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가 평가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한강 하구에 대한 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선물을 주실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북측하고 협의했었던 것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북한하고의 교류 협력이 전면화가 안 되니까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이라도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놓자라는 취지에서 접경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김포시의 한강하구에 어떻게 그 개발 하여튼 뭐 더 좋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DMZ가 경기도가 DMZ를 많이 DMZ 접경 지역에 있는데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 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것이 또 DMZ입니다. 그래서 DMZ에 어떻게 더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좀 볼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또 관광 콘텐츠 또 생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뭐 포천이나 이런 게 여기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뭐 전철 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전철도 연결해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의선과 경원선의 철도 연결 사업이죠. 철도를 전철화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면은 지금 북측에서도 저희들에게 많이 제안했던 것이 DMZ 안에 큰 평화공원을 좀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공원을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한강 하구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 가자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것을 우리 김포시에도 전달해 드려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북 사업이 제재 시기에는 우선 시행 사업으로 포구 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또 한강 하구에 도보길을 조성하고 또 수산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뱃길 여기가 이제 배를 어떻게 하면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인가를 남북 공동 조사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작업도 할 것이고요. 북측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습지도 등록하고 또 자유무역 지역도 지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조강 다리 조강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 조강이 조상의 강이라는 뜻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조강을 어떻게 그 남북이 공동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 남쪽 조강하고 북쪽 조강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북한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아주 좋은 계획이다. 그래서 북에서 요즘 굉장히 여러분 적극적인 게 뭐죠? 관광 와라. 북한의 관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놓게 되면 굉장히 도보로도 갈 정도 2km 이내죠. 예, 그렇습니다. 한 2km면 갈 수 있고 그래서 다리로도 북을 건너갈 수가 있고 또 이쪽에 백기를 복원해가지고 옛날 고려 백기를 복원해서 그 여의도에서부터 저 해주까지도 백길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게 되면 아마 뭐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한강하고 복원 사업이 유력한 사업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당한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했었던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되면서 일정하게 좀 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좀 세계인에게 많이 알려서 여기에 좀 구경도 올 수 있게 하고 아무리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전이라도 대북 제재가 있더라도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 특히 제가 이제 시장님 모시고 그 어민들하고 그 배를 한번 타봤는데 여기가 아주 물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물반 고기반 지역이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귀한 어종도 많고 해서 도에서 그 황복 그 방류 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성과를 내서 뭐 이렇게 큰 뭐 백길 복원하고 막 포구 조성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가능한 빨리 어부들이 편안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발전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측에서도 이와 같은 개발 계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발전과 또 환경 보존에 대한 숙제가 또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화영 평화부지사님께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한강하구 일대에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으로서 흥분됩니다. 뭐 1년 내내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칭 조강평화대교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강 하구에 대한 또 DMZ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개 작은 도시 김포시가 그러한 커다란 꿈과 프로젝트를 갖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많이 봉착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화영 평화부지사께서 김포에 직접 방문해 주셔서 경기도가 그리고 있는 또 김포시가 지향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꿈이 아니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그동안 참 넓게 깊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포함한 경기도에 감사드리고요. 사회자께서 질문해 주신 김포는 현재 전 면적의 70% 이상이 아직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인 하성과 월곶 지역은 제두리 및 취서식지로 인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도 받고 있고요. 일찍이 지정된 습지보호법의 규제도 받고 있고요. 이렇듯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의 이야기는 그저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경기도의 로드맵과 계획들이 좀 접하게 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부분 평화와 통일 남북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북 관계도 그 속에서 상처받고 또 피해받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좀 보듬어주는 그러한 따뜻함들이 먼저 전해져야 되고요. 환경을 지켜내는 지속 가능한 한강 하구의 개발 전략이 수립돼야 되는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보존하기 위한 값을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평화 관련 또 통일 관련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빼고서는 온전한 발전 계획들을 세워낼 수 없기 때문이죠. 람사르 습지 지정을 환경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강하구 일대에. 이것은 남의 람사르 습지가 아닌 남북이 공동으로 등록하는 람사르 습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면서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늘의 별까지도 다 따줄 것처럼 습지를 지정할 당시에 했던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일련의 평화 경제 사업들 또 DMZ 관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주고 약속을 지키고 거기에 맞는 어떠한 좀 최소한의 지원 보상의 계획들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하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 부지사님은 이제 김포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애기봉 전망대인데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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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봉 전망대 김포 시민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그 관광 가치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김포 시민들이 저뭐 통일 전망대보다 애기봉 전망대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크게 공감합니다. 실제 가보니까 훨씬 가깝고 잘 보이고 또 뭐 정말 빤히 보이대요. 북쪽이 빤히 보여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기도 비교적 편안하고요.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도하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전 세계 관광인들이 좀 올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거기에 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좀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차후에 김포시의 또 다른 그런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애기봉 말고도 김포시에는 이제 조강리 강변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것도 사실은 그 과거에는 남북 간의 어떤 서해안 교역의 중심지였지만 이제 앞으로 철책이 없어지면 굉장히 큰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포시에서는 조강리에 대한 어떤 관광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님께서 애기봉 방문해 주셨고요. 전체 500억 예산을 투여해서 좀 조성하고 있고요. 1단계 공사는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는 거기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투여해서 새로운 전시실과 콘텐츠 주변 시설들을 보충해 나갈 것이고요. 3단계는 그 주변 애기봉 배후 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애기봉이 그 김포의 DMZ 관광의 중심 허브의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하영 부지사께서 김포로 이사 오시면 제일 살고 싶은 곳이 월권면 조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김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한국전쟁 이전에 오랜 역사 동안 서해와 한강, 조강 그리고 한양을 잇는 주요 백길이었죠. 거기에 조강포구는 지금의 부산항 정도, 인천항 정도 규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구를 복원해내는 그러한 사업들도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맞물려서 좀 조성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가보고 싶은 한국을 왜 관광하고 싶냐, 여행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DMZ 관광이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죠. 외국인들이 DMZ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를 가게 되지요.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접해 있는 김포를 포함한 파주, 연천 이 지역의 DMZ 관광들을 도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자체가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협력해 들어가서 제대로 된 DMZ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해외 관광객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DMZ 관광에 찾아오실 거고요. 이것이 아마도 김포의 먹거리이자 경기도 북부 지역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경기 북부 지역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 아마도 큰 숙제를 품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그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한반도에 빨리 좀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여기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쯤에서 우리 두 분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부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네, 네. 경기도 장기 비전 계획에 북부나 서부는 존재해도 서북부는 독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사실 북부 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핵심 중에 핵심 철학이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인데 서북부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금 한강 하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이제 경기도 평화부지사니까 저로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관념과 관점에서 좀 이 그 대북 평화 도시 이렇게 되면 약간 고향 파주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많이 있는 걸 김포로 좀 많이 옮겨야 된다. 여기가 훨씬 그 현재적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남북과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그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니 뭐 그런 거를 하는데 또 말씀드린 의원님이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면으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임진각이 파주에 있으니까 행사만 하면 다 거기서 하잖아요. 그것도 김포 애기봉에서 와서 좀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고. 네. 김포에도 많은 이제 실향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지금 약간 좀 정체된 그런 상태라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거의 없고 어떻게 하면은 경제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관광 산업을 일으켜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이제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잊혀지기 전에 제발 빨리 이 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좀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주 뭐 훌륭하신 지적이십니다. 훌륭하신 지적이고 저희도 더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 북측하고 협상을 할 때 그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 DMZ 안에 뭐 이곳 그 김포 일원을 포함한 DMZ 안에 그런 그 공동의 지역을 만들어서 지금은 뭐 그냥 얘기하는 게 평화공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평화공원 안에 가장 핵심 시설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면회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짓고 또 과거 불행했던 시기에 그 전쟁 희생자 추념비도 짓고 전 세계인에게 평화를 고양시키는 평화 기념비 같은 것도 지어서 추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요한 북측화의 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금강산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사항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대단히 안타깝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하여튼 좀 그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저쪽 한 분. 경기도에서 그 몇 년 동안 쓰지 못한 남북 교류 협력 발전 기금이 많이 지금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향후에 그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새롭게 쓸 때 김포와 같은 접경지 기초 지자체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은 같이 쓰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경기도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한 원래는 올해 많이 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그 상당히 많이 썼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못 쓰고 얼마 우리 한 300억 있나요?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포시도 기금을 마련하나요? 2020년도 기금 조성을 해서 25억 원 예. 일단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의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토론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는 경기도나 김포시가
남북 협력의 그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사업을 북측하고 합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연구해서 여기 계신 시민분들하고 잘 연구를 해서 이를테면 뭐 조강 부근에서 뭐 뱃놀이라도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 도의 예산 지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마련되어지는 기금입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만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저희가 작년에 남북고로 공동 어류구역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8월 31일 날 지금 이하영 평화부지사님이 오셔서 접정지에 관련된 평화 문화 간담회를 저희 포구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포구에 오셨을 때 저희 포구의 모습이 어떠하였나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자, 북이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보는 곳이 바로 전류리 포구입니다. 그때 전류리 포구가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럼 저희 전류리 포구를 어떻게 오셔서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을 때 마음만 아프다고 하시지 마시고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해서 바꿔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말 제가 간절합니다. 저도 간절하고 아까 제가 어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물방 고기반이 있는 그 접경 지역 좀 금지된 지역을 넘어가서 어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들이 마음으로 그냥 그어놓은 거에 가깝습니다. 이게 원래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정전 협정에 의하면 여기가 공동 이용 구역입니다. 같이 북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 되는 평화구역으로 설정되어져 있는데 그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에서도 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조금 이상적이다 뭐 이런 역시 뭐 현실적으로 군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류리 쪽은 너무 제한적이다. 좀 더 어로 구역을 넓혀 나가고 그 지역을 자꾸 제가 관광 그러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조금 더 쾌적한 그런 포구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포구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시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김포 시민들이 이화영 부지사님을 너무 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다 끝났고요. 끝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김포 시민 여러분들, 이하영 부지사님께서 두 개의 카드를 시민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김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시로 바꿔나가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남쪽의 조강과 북쪽의 조강을 연결하는 가칭 조강평화대교는 하나의 다리가 아니라요. 정말 남북 관계를 이어주는 정말 그 다리고요. 한반도가 북방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본 큰 길이 바로 조강평화대교입니다. 그 꿈과 길을 경기도가 또 김포시가 만들어 갈 것이고요. 가장 요즘에 안타까웠던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됐지요. 멧돼지 사냥이 한참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요.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의 그런 과정들을 미리 밟아놨더라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방역도 실시하고 또 재해에 대한 예비 준비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통일된 이후에 하냐? 그렇지 않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께서 김포에 오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전류지 포구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말씀 중에 한강 하구에 대한 저 프로그램은 좀 잘 순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한강하구 개발 사업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서 기획재정부에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처음 용역비가 이제 일부 더 한번 다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사업비가 나오는데, 사업부가 순차적으로 액수가 꽤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의 여러 가지 한강하고 지금 전주리를 포함한 지역에 그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좀 기본적인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당면한 시기에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애기봉 같은 데를 좀 잘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비록 저희가 북한하고 전면적 교류 협력이 요즘 좀 소강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좀 착실하게 해서 남북이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북이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가 되면 또다시 김포 일부는 김포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좀 그 힘을 모아 주셔서 지금부터 있을 북한하고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남북한의 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혜를 모아서 이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고, 평화가 가지고 우리 남북한의 평화가 아주 정착이 되면 우리 경제도 따라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평화인 만큼 끝인사 하기 전에 평화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씩만 하고, 평화란 무엇인가? 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평화는 경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한 그 경제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남북한이 막 단박에 통일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45년까지 지금부터 한 25년 이후의 시간까지를 평화롭게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나가면서 기업 교류도 하고 문화 교류도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면 굉장히 우리 한국 한반도 전체가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는 경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평화는 경제다. 우리 정호영 시장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열흘을 생각하고 100일을 생각해도 평화가 밥인 거는 확실합니다. 평화는 밥입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한반도에 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경제가 아주 부흥하고 또 우리도 밥도 잘 먹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의 평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강 하구의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특별 대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